창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 창문 너머 어딘가에 내가 꿈꾸던 노후가 있었을까요? 이 좁고 낡은 고시원 방 안에서 저는 요즘 밤이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평생 일만 하며 버틴 삶이었는데 노후는 이런 곳에서 맞이하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한 달 100만 원이면 된다는 그 말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휘저어 놓을지.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정미자입니다. 남편은 기력이 없어서 누워만 있고 저는 그 옆에서 물을 떠다 주는 게 일상이죠. 기침이 잦아졌어요. 숨 쉴 때마다 쌕쌕 소리가 들리는데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요.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병원비까지는 엄두가 안 나거든요. 물 좀 줘. 오늘도 남편이 힘겹게 말하네요. 제가 급히 컵에 수돗물을 받아다 건네면 겨우 몇 모금 마시고는 그대로 눕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거길 간 건 아닌데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린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나은 노후를 바랐던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땐 말이에요. 한 달 1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이 그렇게 솔깃하게 들릴 줄은 몰랐죠. 벌써 7년이 지났네요. 남편도 저도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어요. 가만히 집에만 있자니 몸은 무너지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긴 싫고 남들처럼 여행이라도 다니고 싶어도 통장 잔고가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친구가 말해줬어요. 말레이시아 가봤어. 나 조호르바루 다녀왔는데 완전 천국이야. 아파트가 넓은데도 싸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둘이 살 수 있어. 한국 사람들도 많고 병원도 괜찮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그려진 거예요. 햇빛 잘 드는 넓은 거실, 바닷바람 솔솔 불어오는 발코니, 그리고 남편과 단둘이 여유로운 커피 한 잔. 그게 욕심이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봤죠.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조호르바루 생활비, 한국인 커뮤니티. 정말 많더라고요. 사진도 넘치고 후기들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현지 식비 30만 원, 집세 50만 원. 외식도 싸고 교통비도 거의 안 들어요. 그 말만 믿고 퇴직금 일부로 항공권을 끊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말 꺼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처음엔 큰딸 지영이가 소리를 질렀죠. 말레이시아는 왜요? 엄마 아빠 거기서 병원이라도 가야 하면 어떡할 거예요? 현지 말도 못 하잖아요. 딸이 걱정해서 그런 건 아는데 그 말이 꼭 우리가 무모하단 뜻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죠. 지영아,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 우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아들 지훈이는 조금 말이 적은 아이인데 그날은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 그냥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필요하시면 제가 월세 보태드릴게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너희도 애 키우고 사느라 힘든데. 우리 인생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요. 그땐 우리도 우리 인생을 처음으로 우리를 위해 써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가정을 위해 살아왔고 저도 내 살림 따로 챙긴 적 한 번 없었거든요. 이제 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컸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딸은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이 글썽였어요. 엄마, 꼭 건강하게 다녀와요. 정말 아프면 바로 연락해야 돼요. 지훈이는 짧게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지, 거기선 술 너무 마시지 마세요. 우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만 해도 진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설레? 나 사실 좀 긴장돼. 저는 웃으며 말했죠. 우리 진짜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남은 인생 우리답게 살아보자. 그 말이 그렇게 눈물 나도록 좋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을 땐 정말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무더운 열기가 확 몰려왔죠. 습한 공기 속에서도 야자수 잎이 살랑거리는 그 풍경이 왠지 모르게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조호르바루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속도로 옆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야자수 숲. 낮은 지붕의 집들, 형형색색의 간판들. 도시는 한국처럼 바쁘진 않았지만 그 여유가 오히려 저에겐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숙소로 가는 길, 택시 기사분은 우리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계속 웃으면서 웰컴, 웰컴 하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린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죠. 첫 집은 조우르바루 외곽에 있는 콘도였어요. 한국 돈으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풀장도 있고 경비원도 상주하는 단지였는데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고 거실은 정말 넓었어요. 제가 혼잣말처럼 말했죠. 와, 이게 우리 집이라고요? 남편은 웃으면서 손을 벌렸어요. 앞으로 여기서 커피 마시자, 여보. 바닷바람 맞으면서 딱 좋네. 정말 그랬어요. 아침이면 풀장 옆 테이블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낮에는 근처 시장에 가서 망고랑 바나나를 사고 저녁이면 조용한 산책로를 걸었죠. 현지 물가도 저렴했어요. 로컬 식당에서 두리밥을 먹어도 7,000원이면 배불렀고 택시도 싸고 옷도 싸고 정말 한 달 10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라엔 한국인 커뮤니티도 있었어요. 우리 또래 분들이 몇 분 정착해 계셨고 같이 식사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병원 얘기도 해주셨어요.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긴 정말 좋아요. 치안도 괜찮고 음식만 저동하면 별 문제 없어요. 병원도 살짝 비싸긴 하지만 한국보다 싸고 친절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놓였어요. 남편도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조금씩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우리 여기 살면 오래 살 것 같아. 서울에 있을 땐 맨날 위험해 어깨 통증에. 지금은 숨이 쉬어져.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요. 정말 우리가 잘한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이제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찾은 것 같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손등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게 손끝이 저리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에이,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증상인 줄 알았어요. 손끝이 저리고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느낌. 더운 날하다 보니 순환이 안 되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도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밤이 되면 남편이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어요. 여보, 다리 감각이 이상해. 침대에 발 닿는 느낌도 잘 안 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부랴부랴 한국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중 한 분이 병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현지 병원인데 비교적 규모도 크고 외국인 진료도 잘하는 곳이라며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접수부터 막막했어요. 영어도 버겁고 현지 말은 더더욱 모르겠고 통역 앱 켜가며 진땀을 뺐죠. 다행히 그 병원엔 간단한 한국어를 하는 간호사가 있었고 그 간호사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검사를 받는데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한 번 가는데 6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진단명은 당뇨 합병증 초기. 이미 오래된 당뇨가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땐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고 약도 꾸준히 챙겨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솔직히 조금 방심했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 상태는 뒤로 미뤄뒀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이 말없이 침대에 누워있길래 조심스레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그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괜히 우리 삶 망친 건 아닐까 싶어.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어버렸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신 때문에 여태 살아왔잖아요. 우린 같이 선택한 거고 같이 온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흔들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죠. 약을 꾸준히 먹고 식단도 조절해야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지 음식은 전부 달고 기름지고 짜요. 현지 마트엔 익숙한 식재료가 없어. 김치 하나 해먹기도 힘들었고요. 인터넷으로 한국 식품을 주문하려 해도 배송이 느리고 가격이 3배는 더 비싸요. 결국 우린 그냥 간단히 먹고 넘기기 일쑤였어요. 그게 또 남편 건강을 더 악화시켰던 것 같아요. 병원비, 약값, 생활비. 하루가 다르게 지출이 늘어갔어요. 퇴직금에서 일부 남겨둔 금액이 있었지만 환율도 계속 변하고 예상보다 돈이 빨리 빠져나갔죠. 어느 날은 남편이 약봉지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약 이거 좀 줄여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돈은 내가 어떻게든 벌어볼게요. 당신 약은 줄이지 말아요. 정말 그땐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 청소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식당 앞 바닥을 쓸고 쓰레기 분리수거 정리하고 더운 날에는 식당 설거지도 했죠. 말이 안 통해도 몸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땀으로 범벅이 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감싸 안았어요. 괜찮다고 말은 못했어요. 마음으론 괜찮지 않았거든요.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교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지 부동산 중개인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월세로 살 바에야 조금 투자해서 집 사는 게 나아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사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도 은근히 부담됐고 지금 있는 돈으로는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개받은 현지 중개인과 만났고 조금 낡았지만 바닷가 근처에 작은 단층 주택이 나왔다는 거예요. 위치는 좋아 보였고 사진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만이 사는 동네라는 말에 혹했죠. 계약금을 내고 이틀 뒤에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짐을 대충 싸놓고 택시를 불러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개인은 연락이 안 됐고 그때서야 우리가 속았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은 고개만 숙였어요. 우린 결국 다시 원래 살던 콘도로 돌아왔는데 그 일로 모든 게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서로 말도 잘 안 했어요. 남편은 더 자주 아팠고 저는 일을 나가면서도 마음이 자꾸 무너졌어요. 우린 왜 한국에서 그냥 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이 자책하고 후회하고.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남은 돈은 점점 바닥을 보였고 매달 약값과 병원비, 생활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보냈던 국민연금도 환율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토막이 났죠. 어느 날 통장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이 멈췄어요. 이대로면 3개월도 못 버텨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결국 결심했어요. 돌아가자. 한국으로 돌아가자. 설령 갈 곳이 없어도 병원이라도 가기 쉬운 그곳으로.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한참 고민하다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 집은 여유가 없어요. 두 아이에
저도 재택근무라 공간이 부족해서. 지훈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엔 섭섭하다가 금방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였지. 그 아이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린 그 틈을 넘볼 수 없는 거였어요. 한국에 도착하던 날, 인천공항은 예전보다 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어딜 가야 할지 막막했죠. 짐은 많지도 않았어요. 배낭 하나, 여행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루 이틀 찜질방을 전전하다. 지역 복지센터에 연락했더니 고시원이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 왔어요. 넓고 좁은 방,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그래도 따뜻한 물 나오고 지붕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요. 남편은 기력이 더 없어졌고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가끔 저에게 묻곤 해요. 당신 나 미워하지 않아? 저는 웃으며 말하죠. 우리가 같이 선택한 길이에요. 누굴 미워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린 그냥 좀 더 살아보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뒤돌아 눈물을 훔쳐요.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몸도 돈도 희망도. 하지만 오늘 아침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잠깐 알게 됐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희 소식을 들었다며 한국에 온 김에 작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에 아직도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기쁜 일로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던 통역사였어요. 저희 병원 갈 때 통역 도와줬던 조용하고 따뜻한 친구요. 가끔 안부 문자도 주고받았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왔단 소식을 듣고 그녀가 아는 분께 저를 추천했다더라고요. 그 일이 뭐냐면요. 근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보조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설거지하고 배식하고 가끔 말동무도 되는 거죠. 한 달에 받는 돈은 크지 않지만 그거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복지관 첫 출근 날.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을 살펴봤어요. 나 오늘 일하러 가요. 오전엔 없을 거예요.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미안하단 마음이 가득했어요. 점심시간 전에 올게요. 약 꼭 챙겨 먹고 물도 자주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고 복도 문을 나섰는데 문 닫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다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관 식당은 소박했지만 활기가 넘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도 하시고 장기 두는 분들도 있고 고스톱 치는 소리도 들리고요. 제가 새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니까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쁜 사람 왔네 밥만 잘 퍼줘요. 고봉으로.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런 순수한 웃음을 지었던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고 식판을 정리하고 그러다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손이 따뜻하네. 어디서 오셨어요? 그 질문에 순간 멈칫했어요. 어디서 왔냐고 묻는 말이 제 지난 시간 전부를 되짚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멀리요. 지금은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려 해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잘 오셨어요. 여긴 그런 사람들 모이는 데예요.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러 계란 한 판이랑 두유 한 팩을 샀어요. 예전엔 그렇게 사는 게 별일 아니었는데 그날은 무슨 큰일 해낸 것처럼 뿌듯했어요. 고시원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앉아서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당신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나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아요.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잤어요. 지금도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언제 병원 갈 일이 생길지 몰라 늘 걱정이지만. 그래도요. 이젠 조금씩이라도 삶의 모서리가 부드러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줘요. 이야기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남는 건 그저 감사해요. 그 시절 말레이시아에서 본 하늘도, 지금 이 고시원 창밖의 어두운 골목도 전부 제 인생의 조각들이었어요. 우리가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우린 선택했어요. 그리고 견뎌냈고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전 제 인생 괜찮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라도 나도 어디 멀리 가서 새롭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꼭 진심으로 바라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돌아올 곳은 남겨두세요. 그게 없으면요. 그 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울 수 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금 이 밤도 조용히 지나갑니다.